안녕하세요. 이번 딥다이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보내주신 자료들 잘 봤는데요. 오늘은 이걸 토대로 미국 C 주식회사가 마주칠 수 있는 세금, 바로 유보소득세, AET에 대해 좀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무려 20% 추가 세금이라니까 꽤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금이 도대체 뭐고, 또 기업들은 왜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는 건지 그 속사정을 알아보는 게 이번 딥다이브의 미션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유보소득세 AET는요, 기본적으로 C 주식회사가 사업상 진짜 필요한 것 이상으로 이익을 막 쌓아두는 걸 막으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주주들이 배당 소득세를 안 내도 되니까 그걸 방지하려는 일종의 페널티성 세금이죠. 20%나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걸 회사가 저희 유보 많이 했어요 하고 자진 신고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IRS, 그러니까 미국 국세청이 세무조사 하다가 이거 좀 너무 많이 쌓아뒀는데 싶을 때 부과하는 거죠. 결국 C 주식회사의 그 이중과세 구조를 지키려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IRS가 딱 봤을 때 이건 불합리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 텐데요. 뭐 금액이 얼마 이상이면 무조건 문제 삼는다? 이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걸 보나요? 그게 금액보다는 사실 목적이 더 중요해요. 목적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세금 회피가 주된 아주 핵심적인 목적이어야만 이걸 부과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United States v. Don Mosco라는 판결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는 여러 목적 중에 세금 회피가 그냥 하나라도 끼어 있으면 A&T 부과가 가능해진 거죠. 게다가 법정 IRC 533A를 보면 합리적인 필요 이상으로 이익을 유보했다는 사실 자체가 일단 세금 회피 목적이 있다고 추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입증 책임이 회사, 그러니까 당신 같은 납세자에게 넘어가는 거죠. 아니다, 우린 정말 사업 때문에 필요했다, 이걸 증명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점은 예전처럼 왜 유보했냐는 그 주관적인 의도 해명보다는 정말 그 돈이 필요했냐, 이걸 객관적인 자료로 딱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사업상의 합리적 필요, 이걸 증명하는 게 진짜 관건이겠네요. 그럼 어떤 사유들이 보통 인정되나요? 그냥 나중에 사업 확장할지도 몰라요, 이런 막연한 생각만으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맞아요. 막연하면 절대 안 되고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법이나 판례를 보면 사업 확장 계획, 예를 들어 공장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낡은 기계를 바꾼다거나 또 다른 회사를 인수할 자금, 빚 갚을 돈, 그리고 이제 운영자금 확보, 이런 것들이 다 인정될 수 있어요. 운영자금은 보통 바달 공식이라고 해서 사업 운영 주기에 필요한 자금을 계산하는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소송 대비라든지 경기 침체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자금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 모든 계획이 그냥 머릿속에만 있으면 안 되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데 이 계획들이 세워질 당시에, 그러니까 동시대적으로 문서화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동시대적 문서화요. 나중에 부랴부랴 만드는 건 소용없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감자 때 갑자기 만들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여기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네요. 근데 또 보니까 AUT 계산할 때 유보소득 크레딧이라는 게 있어서 최소 25만 달러, 특정 전문 서비스 법인은 15만 달러까지는 별도 증빙 없이도 그냥 인정해준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 금액 기준이 1981년 이후로 한 번도 안 바뀌었다면서요. 와, 40년이 넘었는데. 그럼 요즘 웬만한 성장 기업은 이 금액 그냥 넘길 텐데 딱 25만 1달러만 유보해도 갑자기 문제가 확 커지는 건가요? 네,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소위 절벽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최소 크레딧 기준액이 수십 년째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가치로는 사실상 굉장히 적은 금액이죠. 그래서 이 최소 금액을 단 1달러라도 넘겨서 유보하게 되면 그 넘어선 1달러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사업에 이만큼 필요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그 전체 유보 금액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합리성을 입증해야 하는 그런 부담이 확 생기는 겁니다. 와, 정말 절벽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리스크를 좀 관리하려면 배당을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해당 연도에 배당을 하거나 아니면 회계 연도 끝나고 3.5개월 안에 주는 소급 배당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주주들이 동의만 해주면 실제 현금 지출 없이도 공제받는
동의배당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주주들 지분율대로 똑같이 나눠주지 않는 배당, 이걸 차등배당이라고 하는데 이건 잘못하면 전체 배당금 공제를 아예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이건 조심해야 합니다. 복잡하네요. 그래서 이 모든 걸 듣고 있는 당신에게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만약 C 주식회사를 운용 중이거나 혹은 투자하고 있다면 왜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AT 리스크까지 신경 써야 하는 걸까요? 다른 대안은 없나요? 그냥 S법인 같은 걸로 바꾸면 좀 편하지 않을까요? 리스크가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동시에 다른 형태의 법인에서는 찾기 힘든 아주 강력한 세금 혜택도 있거든요. 그중에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적격 중소기업 주식 QSBS 비과세 혜택입니다. ISE 102조항이죠. 이게 뭐냐면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C 주식회사 주식을 5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팔면 그 양도차익에 대해서 최대 $1,000,000 혹은 투자 원금의 10배 중에서 더 큰 금액까지 연방소득세를 아예 안 내도 되는 거예요. 100% 비과세죠. 와, 100% 비과세요? $10,000,000까지? 네, 최대요. 물론 조건은 좀 까다롭지만요. 어쨌든 이 잠재적인 혜택이 워낙 크기 때문에 많은 창업자들이나 투자자들이 AMT 리스크를 알면서도 이걸 잘 관리하면서 C 주식회사 형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S법인 전환도 물론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전환할 때 그동안 쌓인 가치 증가분에 대한 세금, 내재이득세, BIG 텍스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담이 있을 수 있고요. 또 C 법인 시절에 쌓아둔 이익잉여금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문제도 있고요. 고려할 게 또 많죠. 그렇군요. 정리를 좀 해보면 AMT는 C 주식회사에게 분명 신경 써야 할 리스크는 맞지만 그렇다고 피할 수 없는 벽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핵심은 사업상 필요한 돈이라는 걸 동시저적으로, 그러니까 미리미리 꼼꼼하게 서류로 잘 남겨두고 또 배당 같은 걸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는 것. 특히나 방금 말씀하신 QSBS 같은 엄청난 잠재적 이익을 생각하면 이런 AMT 관리가 충분히 해볼 만한 노력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아까 그 ALOET 최소 크레딧 기준액이 40년 넘게 그대로라고 했잖아요.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면도 있고요. 그렇다면 기업들이 이제는 이 최소 금액을 넘든 안 넘든 아예 상관없이 그냥 모든 이익 유보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평소에 아주 철저하게 문서화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 이게 혹시 미래의 IRS 감사 기준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가장 현명한 장기적 위험 관리 전략이 아닐까 하는 거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